안녕하세요. 희련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저희 희련 채널을 찾아주셨습니다. 블루북스 미디어의 대표이자 세상을 공부하다의 저자이신 우태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희련 채널에 나온 게 벌써 1년 반 정도 넘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향형이시라는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내향형이라는 것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네. 약간 사람들이 많이 연결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고 많이 아니까 당연히 외향적이어야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내향적이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과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에게 조금 더 깊은 대화나 컨택이 가능하신 그 네. 역량은 또 내향형 덕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자꾸 연결해 주시는 다리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서로 좋은 관계가 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소개를 안 해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근황도 들을 수 있고 저의 근황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한 명 한 명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도 보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세계적인 기업가들이나 뭐 인플루언서 스타들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는 하는데 너무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제가 할 말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액션만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기죽지 않고 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대화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리액션을 하는 거를 절대 뭐 기죽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거를 되게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나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혹은 심지어 책에서도 잘 접하지 못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비싼 수업을 무료로 듣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다가 그걸 또 쌓아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상대방이 더 많이 알면은 오히려 제 얘기를 좀 덜하고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계속 질문을 받고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저에게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질문을 역시 잘하는 걸로 다시 한번 돌아오긴 하네요. 네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질문의 기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팔로우업 질문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대답하는 거를 유심히 듣고서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거를 더 대화를 이어나가면은 나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상대방이 어떤 답을 하는지를 경청해서 듣지 않으면은 그 다음 질문을 꺼내기가 어렵죠. 질문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반대로 특히 답변을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계신지,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이 상대방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한 다음에 역으로 무엇이 궁금해서 그러냐? 라고 물어보세요. 역질문을 하시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니? 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니? 답변을 하시는 분이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상대방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답변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화의 신, 레리킹이 했던 말, 제 책에도 실었던 말인데요. 대화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경청의 중요성을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면은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인 경우, 혹은 실망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지요? 많죠.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분이 안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와의 결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뀌면 서로 또 필요할 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 좋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관계를 굳이 끊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실수를 하는 분을 뵀어요. 네. 다른 상황에서도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좀 여러 번 주시는 편인가요? 저는 조금 기회를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 못하는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쉽게 판단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포용을 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한 기준에서 좀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시면 갑자기 마음 셔터가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있으세요? 그런 기준도 몇 가지는 당연히 있죠. 다른 사람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 저에게는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저에게 그런 맞아요. 얘기할 수도 있고 맞아. 사람들을 계속 분류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굉장히 라벨을 붙이는 거를 되게 쉽게 하는데 나 같은 사람들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호기심을 오히려 갖는 그런 분들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놓은 업적이라든지 누군가의 노력을 말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뭐 약간 이렇게 치부하는 말을 쉽게 툭툭 던지는 분들은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할수록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순간 혼자 셔터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실망 관리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조금 실망했더라도 다른 면을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셔터가 3분의 2 이상 내려가면 이걸 좀 열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대표님께서 하시는 실망 관리 방법이 따로 있다면 궁금합니다.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뭐 신경을 쓰고 해도 상대방은 안 바뀌잖아요. 그쵸. 저의 시간과 생각과 맞아. 노력만 쏟게 되는 거니까. 나만 손해일 때가 네.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다른 면을 다시 보여줘서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 만약에 아니라면은 아쉽지만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데에도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 진리죠. 우리 바쁘고 다 힘든데 내가 아끼는 사람들 관리하기에도 시간이 네. 없는 삶이니까요. 그럼 반대 질문도 또 생각이 나는데요. 대표님께서 보시는 연락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의 기준? 계속 내가 만나고 싶고 찾게 되는 사람들의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면은 또 소개를 해주고 연결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락도 계속 유지가 되고 저를 통해서 만난 관계들은 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을 연결시키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이유가 제가 그분들과 꾸준히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지니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책을 보시면 디테일한 꿀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유명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거나 컨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공부하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면은 그 상대방도 그거를 느끼고 맞아, 부담스러워. 나중에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